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수만 장의 찬성 의견서 출력과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날 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마감 직전에 트럭에 싣고 교육부에 가 수십 개의 박스들의 개개인의 찬성 의견서가 담긴 것이 아니라 국정화 지지 세력이 일괄적으로 출력한 인쇄물이 대거 택배로 배송된 셈입니다. 택배 업체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트럭에 찻대기로 싣고 가서 접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단체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만 부의 어마어마한 양의 인쇄물을 인쇄한 그 인쇄소 관계자는 지난 2일 오전에 오늘 밤 12시 전까지 세종시에 배달까지 끝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 4만 부의 인쇄물 주문이 급하게 들어왔고 대단히 큰 주문 물량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수만 명 여론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명백하고도 유력한 증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경향신문의 오늘 아침자에 실린 경향신문의 특종 기사였습니다. 원래는 야당 의원들이 기자들을 리드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걸 못한다면 기자들이 물어다 주는 것 제대로 받아 먹기라도 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5분 되기 한 10초 전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기사들 이미 오늘 아침 거니까 다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의 주범 내지는 유력한 배후로 추정되는 일군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경이 새벽 4시에 어느 아파트를 급습했고요. 그 아파트는
파리 연쇄 테러가 벌어졌던 곳들 중에서 생드니 축구장이 있었죠. 8만 명이 마르세유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퇴장했다. 그래서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했던 그 축구 경기가 열렸던 축구장으로부터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로 아프리카 출신계 이민자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급습해서 7시간 동안 총격전과 폭발음이 나는 정도였다니까 거의 전투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체포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빨리 용의자와 그들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프랑스 군경 내지는 정보기관의 정보력에 대해서 놀라긴 하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면 그럼 미리 대처는 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한편 과연 저 과정에서 충분한 팩트에 입각해서 저랬을 거라고 믿고는 싶습니다만 우리가 진상에 접근할 길은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저인망식 단속 그런 건 아닌가.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전 세계가 IS의 잠재적인 테러 대상 이렇게 되면서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에서 많은 예비 검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물론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테러는 진영, 이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류 사회, 도덕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척결되어야 할 적인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는데 시리아 사퇴 그리고 IS와 시리아 난민들을 동일시하거나 이슬람 신자들을 배관시하는 그런 문화적 테러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라고 줄여서 말하죠. 특조위가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총사퇴도 불사를 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의무를 벗어나 정치적 노름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비공개 상임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보고지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오는 23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박주민 변호사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연결해서 좀 더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소유 선적사였죠. 청해진 해운에 1,878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고요? 예. 법무부는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 원으로 앞으로 정부의 피해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더 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이들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산 보전 액수는 1,669억여 원에 달합니다. 청해진 해운 소유주였던 숨진 세모그룹 유병헌 전 회장의 보유한 그런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정부가 청해진 해운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가 수중 촬영 작업 어제부터 시작했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수중 촬영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조위는 22일까지의 짧은 기간에 세월호 전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지만은 사고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조타실 내부 조타기와 계기판, 선미의 프로펠러와 외관, 배 밑바닥의 흠집 여부 등을 집중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감식을 요청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세월호 선체 훼손에 대비한다는 게 이번 현장 수중 조사의 목적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류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체 수중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김순환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죠. 지금 별 관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김순환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는 최근 벌어진 민중총궐기 대회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폭력과 불법이 좀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 내정자는 보성농민의 소속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을 놓고 경찰의 진압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서기호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고발 내용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요? 그 집회 끝난 지 며칠이 됐고 그동안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져서 후송되기까지의 장면이 검색 한 번만 해도 다 동영상이 뜨는데 검사 출신이면 그 동영상을 보면 되는 거지 무슨 사실관계 파악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에 있었다면 이 점을 꼭 말할 텐데 말이죠. 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5.16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답니까? 예. 김 후보자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에 대해서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로서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서 이석기 사건은 대남 혁명론, 주체 사상으로 국가전복 기도 사건으로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서면 질의에 제대로 답을 안 한 것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5.16은 교수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그대로 된다면 제발 방금 말한 그대로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중립시키는지 기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서 봐야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의견서 서명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자고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 찬성 의견서 작성이 조작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하면서도 아예 차떼기로 찬성 서명 용지를 인쇄소에서 직송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 의견서 서명 여야 공동 열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교육부에 전달된 찬성 의견서 서명지의 조작 동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수만 장의 찬성 의견서 출력 인쇄 작업이 이루어져 2일 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에 걸쳐 장기간 보였던 모습은 불법과 위법, 꼼수, 거짓,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식 추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차떼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차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면서 대체 누가 주도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선 자금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찻대기를 하는군요. 대단한 정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 개정 여부를 대의원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고요? 예. 뭔가 이름이 영 입에 자기들 입에도 잘 안 붙나 보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창당 60년 기념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성이 높을 경우 당명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와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당명 개정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우선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여론조사의 구체적 시기와 실시 방법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창당 60년 기념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서 60년 사업 추진위원회 사업 가운데 하나가 당명 개정이다. 당명이 부르기 어렵고 친숙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당명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알았네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자마자 되게들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억지로 적응할 만하니까 또 바꾸겠다는 겁니까? 새정년 서울시당이 어제 강남구청 공무원의 욕설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 무슨 욕설 난동 사건이 뭔지부터 들어봐야 되겠군요.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신구청장을 대신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현 도시선진화 담당관이 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변인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의회까지 모욕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동안 신구청장은 서울시와 강남구 의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정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구청장은 강남구의 주인인 양 착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강남구 공무원의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상천외 한 팩스 입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었는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제명시키려다가 일단 그걸 유보했네요. 예. 새누리당이 어제 해당 행위 논란 끝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고 이의 신청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징계 결정을 하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김 전 원장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원장은 어제 당 중앙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은 다음 날인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들 한 달에 2번씩 쉬고 몇 시 이후로는 문 열지 말라. 이거 맞다. 시비 삼지 말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보호할 필요성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영업 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서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이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정보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경기가 좋고 살림살이가 피어서 이렇다면은 별일 걱정이 아닐 텐데 경기는 아주 나쁘다고 하던데 올해 9월까지 거둔 세금이 작년 1년 내 거둔 것보다 무려 14조 원이나 더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6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2조 6천억 원보다 약 14조 원 많았습니다. 이는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담배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46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결국 담배세 올려서 받는 거 거의 2,000원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담배 소비량은 전혀 줄지 않고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집들을 많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걷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작년보다 10, 11, 12 석 달치를 빼고도 14조 원을 더 걷었다니까 나라 곳간은 당분간 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묘사해서 출간 직후부터 굉장히 큰 논란과 비판 격렬하게 제기됐었는데 검찰이 결국 그 책을 쓴 박유하 교수 기소했네요. 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사실을 적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교수는 재작년 출판한 저서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라고 적거나 강제 연행이 조선 위안부에 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객관적 자료와 다른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는 그 본질이 학문의 자유를 크게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제국의 위안부 그런 거였죠 아마. 예. 파리 연쇄 테러 동영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막 급속히 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프랑스 파리 테러 동영상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인터넷 뱅킹 등 금융 피해와 함께 각종 범죄,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은 설치해둔 악성 코드로 개인 금융 정보를 빼가는 범죄 수법입니다. 네. 그 피싱이 낚시하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SMS와 피싱의 합성어다. 내일 어떻답니까? 비가 하도 하루 걸러러 와서 이게 무슨 장마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비 양은 많지 않지만 말이죠. 예.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제주는 새벽까지 그 밖의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새정년 대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만나서 네네. 문안박 트로이카 협력하자, 그거에 일단 문박은 좋습니다 하고 지금 의기투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만 다들 쳐다보게 생겼네요. 또 한 번. 그렇죠. 이제 이게 어제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계속 중계방송 하려니까 참 힘든데. 어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실 공천권 나눠 먹기는 안 된다라는 예. 그 전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어쨌든 전향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폭까지는 제안을 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가장 중요하게 이 3자 트로이카 체제로 총선을 치러내자,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화답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안철수 의원이 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판 자체는 예.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고 이제 당의 뭐 이른바 중립지대에 있는 그 세력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쨌든 뭐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앞장을 서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당의 일원으로서 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예. 안철수 의원 본인이 느끼는 정책 부담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어제 저녁 때부터 계속 이제 이번 주말 정도까지 뭐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하고 기류가 조금 변화된 게 조금 느껴집니다. 어떻게요? 어떤 거냐면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표가 대표직 유지하면서 총선 치르겠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쪽에 예. 좀 비판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해왔었다면, 오늘 분위기는 뭐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물론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지금 뭐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혁신 노력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런 만큼 안철수 의원 우리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안박 3자 연대가 이제 좀 공식화할,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진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지금 비주류 쪽 의원들, 특히 이제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른바 비주류 쪽 의원들은 어제 문안박 3자 연대, 그리고
이 총선 체제로 전환이 되면 당대표의 권한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심지어 뭐 문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표한테 정말 질렸다라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쓰면서 사실 이제 그 최대수 의원 포함한 이 친문, 친안 이 양측 의원 7명이 모여서 두 사람의 좀 이 단합을 모색해보자라고 만들었었던 7인회 모임에서도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비주류 쪽에서 이 강도 높은 비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스탠스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번 주말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아마 주말은 넘기게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구체적으로 이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밝히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흔쾌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한박 3자 연대에 대해서 의기투합했던 그런 것과 같은 흔쾌히 이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분이 원래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뭘 떡 부러지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보여왔던 정책 행보,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제 입문한 이후에 보였던 행보로 보면 뭐 떡 부러지게 자기의 생각과 뭐 또 입장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았었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혁신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그 과정에서는 좀 뭐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 만약에 어제 문한박 회동과 관련해서 이 안철수 의원하고 직접 교감을 하지 않든 간에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어제 문재인 의원이 전제로 깔았던 그러니까 공천권 나눠먹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전제를 깔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비주류 의원들 쪽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스탠스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같은 궤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쉽게 선택을 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학교를 완전히 자퇴하거나 전학 갈 게 아니라면 괜히 학교 늦게 가면은 쭈뼛거리고 교실 뒷문 열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선생님도 인상 쓰고 뭐 좀 그럴 텐데. 오히려 쳐다봐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역시. 농담입니다만. 역시 정치부 국회반장 10년이면은 보는 눈이 다르군요. 그분은 그 후보 단일화 그때도 미정미정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퇴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단일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랬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고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좀 낙이 많았었죠. 문제가 꽤 심각했었죠. 그래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워낙 머리도 좋고 그런 분이니까. 자, 선거구 획정. 하여튼 우리는 참 이상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초법적인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상당히 여유 잡고 웬만한 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게 워낙 대인 풍모여서 그러나? 이거 지금 벌써 법정 시한은 넘긴 건데 뭐 12월 네네. 며칠까지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아직도 좀 뭘 얘기들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결국은 계속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서로 그렇죠. 미루고 뭐 하다가 이러다 폭탄 예. 진짜로 터지면 어떡해요? 글쎄 이제 설마 폭탄이 터지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뭐 다들 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특히 현역 의원들이 정말로 이 폭탄 돌리기 한다는 표현이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내일까지 어쨌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제부터 이 정치개혁 특위를 다시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개특위가 어제 안 열렸고요. 오늘도 결국 안 열렸고 오늘 나온 얘기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연는 겁니다. 어허, 여유가 많네 아직도.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폭탄 돌리기 하는 모양새인데 얼마 전에 당 대표들이 사흘 연속 만나가지고 어쨌든 단판을 지으려도 못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3+3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들이 만나서 또 논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진작 만들어서 선관위 산하의 획정위원회에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선거구 획정위에서 그럼 현행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헌재 판결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대신 그동안에 그 중간에라도 국회가 획정 기준을 마련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획정안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8월, 9월 계속 일을 해왔는데 예. 결국은 선거구 획정위 자체도 지금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구성은 형식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만 어쨌든 여야가 4명씩 이 획정위원을 추천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여야의 대리점 비슷하게 가면서 결국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구 획정위가 결론을 못 낸 다음에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정치권은 한번 자기들이 뭐 선거구를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일부가 또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양상이 되니까 나몰라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표들은 해서 결국 못했고 원내대표들한테 떠넘겼는데 원내대표들은 또 정개특위에다가 어제부터 가동시켜서 내일까지 만들겠다 하고 떠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정개특위는 아예 우리 안 열어 하고 내일도 안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3일 날 열면 그럼 뾰족한 수가 있느냐 주말에 뾰족한 수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지금 지난주 그 민중총궐기 이후 상황 그리고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공방이 치열한 그런 현안들이 많아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좁히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3일 날 정개특위를 열어도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 정리 못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길 거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당 대표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또 공을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또 정개특위 이 3자가 계속해서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15일부터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이제 2대1로 2대1 이하로 인구 편차를 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해놓은 시한이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네. 연말이 지나고 1월 1일 0시 자정이 넘어가면서 땡 하면서부터는 어쨌든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때 되면 예비후보 등록했던 사람들은 다 후보 등록이 취소돼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네. 그때까지 모았던 그 선거운동 관련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는 그런 이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그런데 잘 보면 그렇게 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맘 놓고 지금 의정 보고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의원 현직들이야 1년 내내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마음이 급할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도 그 새누리당의 경상북도 출신 의원들이 모여서 경북 지역 2개 줄이면 절대 안 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뻔뻔해요. 그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구 유지하고 또 자기들 사실상 선거운동하고 정치 신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날 정개특위가 열리더라도 사실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되기 어려워서 뭐 적어도 이달, 그러니까 11월 안에 상황이 일단락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지금 설마 그러려드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서로 상대방만 쳐다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셈이죠.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폭탄 한번 빵 터져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거 처리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은 직무유기로 전부 다 내년 총선 불출마시키고 뭐 고소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수는 없겠죠? 근데 또 만약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최악의 상황이 돼서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예. 누군가 예비 후보 정치 시민들 중에 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혹은 위헌 제소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헌재에서 한 거를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답답한 게 무슨 세월호 때도 여실히 봤지만 서로 그냥 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상대만 봐요. 상대만. 그렇죠. 딱 그런 양상이죠. 지금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도. 눈 감고 그냥 앞으로 막 간다고. 그렇죠. 진작부터 했어야 될 일을 지금 계속해서 좀 모른 척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거 참 이걸 전해야 하는 양 기자 심정도 어떤지 알겠는데요. 양 기자 호출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고 이걸 또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참 뭐 염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말아야 되는데 좀 한편으로는 무기력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뉴스인 걸 어떡합니까? 전해야죠. 있는 그대로.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13분 됐습니다. 워렌 버핏 67조 원님. 오랜만이네요. 지난 한동안은 여기 경제뉴스 브리핑 맡아주셨었죠. 아주 생긴 것도 아주 칼 같고 면도날 같고 정확하고 빈틈없게 생기셨더라고요. 자료, 뉴스 브리핑, 경제뉴스 브리핑 자료 원고 보내오시는 거 보면 아주 꼼꼼하고 허리허리하고 되게 40대 넘으면 좀 배도 나오시던데 전혀 이분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참 부럽기도 했고 칼 같다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분 얘기가 나도 TK 출신이지만 선거구 획정이든 예산 몰빵 몰아주기 배정이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워렌 버핏님. 예산 편중 배정이든 TK 국회의원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헌법, 법률, 믿음, 양식, 상식 등 모두를 저버린 자들이다. 예, 이렇게 자기 부정, 자기 비판하기 쉽지 않은데요. 역시 칼 같은 그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마리님은 막 올리셨네. 국정화 찬성 의견 조작의 일상화.
국정화 찬성 의견 4만 장 인쇄 납품, 여의도 인쇄소 여론 수렴 마감일, 종일 작업해서 찻대기로 교육부에 전달.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 드린 말씀인데, 성대의 그 양정호 교수, 정체불명의 단체를 주도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오랫동안 듣게 되는 이름이네요. 이렇게 두 정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진실한 사람이어서 그러겠죠.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대단히 진실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출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피엘이야? 목소리가 작아진다. 누가 근처에 있다는? 하하하, 양정대 힘. 그래요? 양 기자 마지막에 목소리 좀 작아졌나요? 여의도 거기가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전화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지, 감이 안 좋고. 바짓다 용사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며칠째 계속 좀 시끄럽겠죠, 소란스럽고. 영화 사도 보셨나요, 혹시? 사도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영조가 못 볼 꼴을 봤거나 예의가 아닌 말을 듣거나 그러면은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대야에 물을 가득 받고 따라다니는 상궁한테 이리 줘 그래가지고 눈이나 귀를 씻어내는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예의가 아니면 응대치 말라. 그리고 바로 귀나 눈을 씻어내라. 그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울공돌이님, 한 농민의 목숨을 가지고 전후 관계도 맞지 않는 정치 노름하는 몇몇 인간들은 농민 위에서 지역구 양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무슨 소리고? 아까 피싱이 뭔가 해서 저는 그 낚시질하다 그 피싱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 PH 그렇게 써서 전 모르는 단어여서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서울공돌이님이시네. 컴퓨팅에서 피싱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나쁜 방법으로 얻으려는 소셜 엔지니어링의 한 종류랍니다. 와, 이걸 컴퓨터 학문 쪽에서는 소셜 엔지니어링 이렇게 대접을 하네요. 어쨌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하네요. 그래서 그 피싱이란 용어는 낚시하다의 피싱에서 유래하였으며 프라이빗 데이터와 피싱, 낚시의 피싱의 합성어다. 아하, 개인정보와 낚시 피싱.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친 말이다 이 말이군요. 프리킹에서 영향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석도 붙이셨고 점점 더 복잡한 미끼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금융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 해서 유래되었다. 피싱이 맞긴 맞군요. 위키피디아에 올려져 있는 것을 갖다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단지성으로 쌓여진 정보를 이렇게 또 실시간 게시판을 통해서 몰랐던 분들과는 공유하게 되고 이러는 거군요. 오케이 마리님, 대통령의 사생활 당연히 보호돼야죠.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없어 하나의 인격체이니 사생활이라서 밝히기 싫다면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거 조사해봐야 하겠다. 그래서 안건으로 지금 상정했고 전체 17명 상임 비상임위원단 합쳐서 그 회의를 통과하면 안건으로 정식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밝혀야 할 몇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핵심 몇 개를 고르려면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게 민심이고 여론이기도 했고요. 세월호 특조위가 어제 국민TV 쟁점 토론에서 안 그래도 이 얘기 100분간 나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이다. 사람과 예산이 배정됐고 정식으로 이제 실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은 8, 9, 10, 한 석 달 반쯤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직 뭘
또렷하게 뭘 내놓기는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럼에도 특조위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좀 파이팅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기대성 주문 이런 것도 많이 좀 얘기가 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거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좀 불투명한 점 그 특조위 내에서의 안건 채택 여부 및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 문제화되면서 특조위가 공전을 하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정치 문제화 시켜서 이득을 보려는, 그리고 세월호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움직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장판 밑에 눌러둘 그런 사항이 아닌 겁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오동팔님이 이런 화답을 하셨어요. 그 7시간이 보통 7시간이었느냐. 불어나는 바닷물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말 그대로 황금 시간이었다. 여러 소리 필요 없죠. 왜 사생활입니까? 대통령 그 근무 시간 아니었습니까?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8시 52분. 그래서 첫 신고가 들어간 게 8시 58분이었죠, 아마. 그 단원고 2학년 최 무슨 군이더라? 이름을 이렇게 까먹네요. 최남혁? 최동혁인가? 동혁이가 아무튼 119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랬더니 119가 해경한테 전화를 연결해줬더니 북위 몇 도고 동경 몇 도야? 계속 그것만 물어가지고 얼마나 분노하고 답답했으니까. 자, 그때 9시 맞죠? 그래서 오후 5시인가 5시 반에 재난대책본부 갔잖아요. 중대본에. 그때까지 당연히 근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무 시간에 사생활 얘기가 왜 나와요? 말 어렵게 돌아가면서 할 필요 없지요. 세월호 책을 많이 팔았냐고요? 예, 참.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는 이런 사람도 있군요. 영조의 세숫대야가 생각이 납니다. 내년에는 맥주, 소주 등의 주세 인상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논현동 신사. 예, 이미 이거 한번 나온 얘기고 올릴 겁니다. 담배, 술, 계층별 소득 계층 분위와 관계없이 붙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높을수록 국민들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는 건데 안타깝네요.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갔다 정부가 이렇게 했고, 어르미님은 김수남 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뻔뻔하게 통과하고 지들 마음대로 할 텐데. 이강윤 앵커님, 내년 총선 투표 동료 방송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예, 벌써부터 이렇게 투표하자고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이 말씀 들으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확 들긴 듭니다. 지영팬님, 오늘도 조용히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아픔으로 끝나야 한다. 2번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야구 한일전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제발 좀 잘 풀려나가길 바란다. 야구도 아주 참패 5대0으로 영봉패 완패했다는 게 더 좀 그렇죠. 팽팽하게 하다가 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너무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그냥 실력차, 클래스 차이를 완전히 느끼면서 져버리니까 좀 그랬는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나야 되겠다. 국민TV 라디오, 국민TV 이 시끄러운 잡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새겨 읽지요. 고맙습니다. 하나 걸러 하나가 있어서 아주 조직적으로들 하시나 봐요. 바짓다 용사님, 안철수의 새정치는 무슨 새정치야?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 글자만 빼면 되겠네. 민주연합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십니다. 민주연합, 민주당. 지금 민주당은 있으니까 못 쓰죠. 김민석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월 조합비 내는 예비 조합원입니다. 이강윤 이사님, 미협이 왜 이러는 겁니까? 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차단시켰네요. 법 좋아하는 황홍길 이사님, 어깨 좀 해보세요. 이거 법 위반입니다. 이러면서 글 써주셨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요. 직원을 통해서 실무 확인해 본 결과
최소 몇 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잡혔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나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조합의 분란을 유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정했다고 하죠. 한 번 위반하면 일주일, 2번 위반하면 한 달간 글쓰기가 제한되는데, 그게 또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아마 등급을 낮추는데, 그게 예비조합원은 조합비, 출자금을 내지 않은 상태, 그냥 조합 가입 희망 의사만 밝힌 상태를 예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이미 출자금을 낸 정식 조합원도 예비조합원으로 자동 강등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글쓰기를 제한해야 하지 조합원이 되었는데 출자금을 낸 조합원의 자격마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두 가지 체계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거 몇 시간 만에 다시 고쳤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시면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회 도중에 방송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논의사항은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이패드가 되니까 좀 덜 답답하네요. 어제는 제 거 휴대전화로 이렇게 이걸 보려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막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그네의 소망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한눈에 봐도 이거 몇십 년 전이라는 건 바로 알겠어요. 사진 속에 박근혜 현 대통령의 얼굴을 봐도 이건 처녀 때의 애띤 모습까지 느껴지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오셨는데 이 누명을 어떻게 벗겨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이게 1989년 5월 19일 MBC 박경재 시사토론에 나왔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된 장면이겠군요. 동파리님이 관상 보실 줄 안다 그러면서 써주셨는데, 오로지 아버지의 명예회복? 글쎄요. 공과를 정확히 나눠서 해야 되는데 누명을 벗겨드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게 한마디로 응축하고 있군요. 네. 전영관 이사도 오늘 모처럼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 한번 빕니다. 자,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